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게 만들어야지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돈 문제가 생겼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빨리 이거 지금 처리해야 된다. 남편이 지금 너무 위험해요. 돈 빨리 보내세요. 잘 됐네요. 감사해요. 근데 이 몇 가지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아버지가 저희 집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살아서 이제 살아계셨을 때 계속 문제가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강한 쾌락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노름이 된 거예요. 화투가. 근데 당연히 아버지 귀가 안 들렸으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쳤겠죠. 되게 원초적 사기였어요. 왜? 귀가 안 들리니까. 심지어는 귀가 들려도 타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잖아요.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바로 너가 호구다. 이런 그러니까 도박판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판은 기본적으로 사기를 쳐먹고 누군 거를 해먹으려고 하는 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렸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대상이 됐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돈을 딸 수가 없죠. 어떻게 따겠어요? 사람들이 다 사기를 쳤을 텐데. 늘 돈을 잃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눈이 슬퍼 보인다는 얘기를, 눈이 고라니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고라니나 노루 같다. 사슴도 있는데 왜 하필 고라니가 됐을까요? 예? 고라니가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말이. 뭐 왜 저런 말을 해? 지가 뭐 무당이야? 뭐야? 씨, 막 그냥. 근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럼 나는 왜 눈이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버지가 사기 맞고 집에 와가지고 집의 상황이 슬퍼지는 거를 엄청 많이 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장면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 눈이 기뻐지겠어요? 에? 기쁜 장면을 많이 보는데 눈이 슬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사기를 당한 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심지어는 돌아가셔도 그 슬픈 흔적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가족이 사기를 당한 사기에 대한 흔적. 이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정신에, 마음에, 몸에, 경제적으로, 트라우마로. 사기를 우리가 잘 당하는 환경이 내가 욕심이 있을 때. 두 번째, 내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울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사기를 잘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알고 건강하고 욕심도 없어. 그리고 돈도 없어. 아예 사기를 안 쳐. 근데 이 몇 가지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험한 세상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욕심이 있다든지, 내가 요즘 마음이 연약하다든지.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가까운 곳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에? 가족.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게 다시 또 상처가 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림으로 아주 원초적인 사기들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현장의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현장 사기들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로 우리가 막 이렇게 사기를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유튜브나 짤을 보는데 예전에는 뭐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너무 티나는 보이스피싱이었는데 요즘 그 사기 친 사람들 전화 목소리 들어봤는데 와, 완전 메소드 연기야. 이거는 저도 연기 좀 한 사람, 저 연기 좀 했거든요. 주로 비리 경찰 역할들 많이 했었어요. 뭐 이랬는데 연기를 조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웬만한 사람보다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와, 정말 이거는
보통 사람인 경우에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나 뭔가 자녀가 있고 나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 봐보세요. 어떤 걸 사칭하냐면 금감원 사칭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가 발생했다. 당신 돈 그거 보호를 위해서 불법으로 취득 여부 검수 요구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와. 자, 봐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풀로 읽어볼게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가 발생되었으며 자산 보호를 위해 자산을 모두 전달하여 자산 불법 취득 여부 검수를 요구하여 금전을 편취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얼추는 알겠죠. 그냥 슈킹한다는 뜻은 알겠어. 근데 이 어려운 말들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딱 오니까 이게? 이거 진짜 금융당국인가? 검찰인가? 경찰인가? 왜 전문 용어들을 막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들어봤거든요. 실제. 두 번째가 또 이게 비슷해요.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 발신으로 현재 대출이 있는 은행 및 담당자 언급을 유도하면서 은행 담당자를 사칭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중국 발음이 아니야. 엄청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당하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항상 위급하다고 그래요. 어떻다고 한다고요? 위급하다고 그래. 여유 자금을 주라고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 누구에게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흥분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중요한 대사가 뭐예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왜? 당황하게 만들어야지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 찰나에. 우리가 뭐에 당황해요? 나한테 돈 문제가 생겼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빨리 이거 지금 처리해야 된다.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누군지 확인도 할 틈이 없어. 근데 또 막 금융기관이래, 검찰이래, 경찰이래, 국정원이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당황하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당황하면서 그때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편안할 때 누군가에게 질문하지 않는다고요. 살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때 사람들은 사기를 치거나 우리 걸 뺏어 먹기 좋은 때가 돼. 극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극장 가보셨죠? 서커스만 봐요? 극장 가죠. 자, 극장을 갔는데 우리가 좀 늦게 갔어요. 이미 시작하고. 그래서 이미 어두워져 버렸어.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순간 깜깜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요. 어떡하죠? 핸드폰으로 불을 켜서 사람들 얼굴을 비추면서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눈을 감아야 돼요. 네. 그리고 혼잣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눈을 감아 이렇게 혼잣말 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아야죠. 왜요? 눈을 감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조리개라는 게 열려요. 사람 눈이 카메라하고 똑같아서 조리개, 빛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는데 얘가 유동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데서는 얘가 이렇게 열어서 빛을 더 갖고 와서 보려고 해요. 근데 환한 데서는 이미 빛이 많으니까 이걸 열면 눈이 피곤하니까 닫는 거예요, 좀. 자, 그러면 그 조리개가 어떻게 할 때 열리나 봤더니 눈을 더 크게 떠서 보려고 할 때 희한하게 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더 잘 보이냐? 좀 침착해져야 잘 보여요. 생각이 침착해져야 잘 보여요. 사고가 침착해져야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극장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안 보이면 멈춰서 잠깐만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길 정도는 보인다. 엄청난 광명이 비치는 게 아니라 내가 헤쳐나갈 그 길 정도는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 거를 보면 엄마 이거 설치해줘. URL을 보내는 거예요. 자녀를 사칭해서 문자를 전달해서 URL을 클릭하게 원격 어플을 설치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원격으로 모바일 OTP를 발급받게 하고 사용 중인 오픈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애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엄마가 아이 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엄마예요. 에? 그러면은 네가 해 이년아. 엄마 시키지 말고 이년아. 이년이 씨 어디서 엄마한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씨 아주 그냥. 그러면 이 엄마는 보이스피싱을 안 당했을 거라고요. 나의 그 사랑, 나의 그 애정 항상 거기로 모든 세상의 피싱은 치고 들어와요. 자, 나 별로 이렇게 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보이스피싱이 되겠어요? 당신 재산이 지금 전체 2억 7천만 원 은행에 있는 게 압류가 잡혀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정보를 주세요. 어차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사기 안 당하겠죠.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이미지, 어떤 사람은 자기 꿈, 어떤 사람은 난 꿈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내가 좋아하는 오빠하고 평생 살면 나 그걸로 최고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나는 사람은 좀 잃어도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은 잃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야 돈은 그거 벌면 그만이고 없어도 다 거기 살아. 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난 내 자존심 뭉개면 나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나 진짜 이댐 못 나왔지만 똥배 나온 여자야. 나도 나왔어. 어떤 사람은 야, 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자존심 나는 그냥 돈 벌려고 그러면 난 그냥 고객님한테 그냥 큰절할게. 큰절 그냥 한복 입고 큰절할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기와 위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로 들어와요. 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 난 자존심이 중요해. 난 내 이미지가 중요해. 돈은 없어도 돼. 근데 나 다른 사람한테 나쁜 평판 듣고 싶지 않아. 아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지금 너무 위험해요. 돈 빨리 보내세요. 잘 됐네요. 어차피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감사해요. 마무리까지 잘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 어차피 남편 좀 서로 안녕하려고 했는데 남편한테 뭐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했어요? 나 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난 사랑이 중요해. 나는 사랑. 그따고 돈, 전 재산, 어차피 인생 공수래 공수고 오늘 뒤에도 우주야. 오케이. 지금 나 돈 그런 거 저 우주에 티끌이야.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 사람이 사기를 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가족이나 돈이나.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은 간단하게 축약되는 것 같아요. 돈, 그리고 가족, 그리고 내 자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게 단순하게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인생하고 너무 똑같더라는 거죠. 살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보면 보이스피싱의 원리와 똑같이 우리가 애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아주 큼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왜 안 당해야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피싱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그 돈 하나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치고 쳐서 계속 연속된 문제를 낳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갚고 나서도. 이제 누군가가 믿어지겠어요? 나중에 정말 딸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또 보내달라. 엄마가 어디서 엄마 나 죽겠어. 부활해. 그러면 처음에 남자한테 잘못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남자를 안 믿어. 어려서 여자한테 뭔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어떤 여자도 믿지 않아. 한번 내 꿈을 향해서 도전했는데 안 됐어.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지 않아요. 그리고는 꿈꾸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다 이러는 게 아니고 오래 못 가. 누구는 뭐 저런 적 없니? 그때 나도 다 강연 듣고 뭐 파이팅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지금 남편 만나서 이러고 살고 있다 정말. 이러면서 꿈을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슬픈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슬픈 거예요. 꿈을 못 이룬 게 슬픈 게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이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꿈을 믿지 않는 게 슬픈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 삶이 슬픈 거죠. 성공하지 않는 삶이 슬픈 게 아니라. 근데 전에 피싱을 당하니까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믿고 가족도 안 믿고 세상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회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 듣고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 나올 때 괜찮다 싶으면 이런 건 한 번 본다고 해서 그걸 다 알지 않거든요. 몇 번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한 번 또 들은 거 또 그러면 저번에 안 들렸던 게 들리는 게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했어요. 뭔가 찜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신고해야 돼요. 112나 1332에 신고하고 얼른 본인 거래은행에 이거 정지 빨리 요청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말 같은데요. 살다가 우리가 아무리 경계를 하고 주의를 했는데도 인생에는 문제가 터져요. 보이스피싱 관련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에 보이스피싱과 너무나 유사한 인생 피싱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제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자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하거나 인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게 자존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존심이 세잖아요. 신고 안 해. 얘기 못 해요. 자존심이 세면. 뭐가 세면요? 자존심.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겉보기에는 안 슬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살다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나 인생의 피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종교든 그게 부모님이든.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힘들어할까 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 괜찮아? 그래도 뭐라고 해요? 엄마 괜찮아. 별일 없어. 이서방이 이혼하지. 나중에 문제 터지면 부모가 그때 더 힘들어요. 돈으로도 힘들고 두 번째 너 말 못하고 너 왜 이렇게 혼자 오래 있었어? 엄마는 다 이해하는데 응?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웬만한 건 다 괜찮아요. 그러니 종교든 부모님이든 부모님이 어려우면 그럴 친구든
한두 명은 그런 친구를 자기가 가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친구를 가꾼다는 게 뭐예요? 그 친구가 힘든 짐을 나도 좀 들어줘야 돼, 평상시에.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그래야 나도 힘들 때 내 짐을 그 친구한테 좀 보여주죠. 그 친구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걸로도 엄청난 일이야. 우리는 우리의 바닥까지 다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고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독이 안에서 좀 빠져요. 안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어디로 스며드는지 몰라. 그러니 살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인생의 피싱을 당했을 때는 112가 있거나 1332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 그 번호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쳐봐요. 김창옥 TV라고. 웃기면 웃고 눈물이 나면 울면 돼요. 혼자 있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보이스피싱도 안 당했으면 좋겠고 인생의 피싱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 현장을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족 일이라고 하고 돈 한꺼번에 지금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전화로 문자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기관의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수법도 있대요. 은행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담당자라고 한대요. 진화를 그냥 아주 거듭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책상에 있는 거 한번 봐야죠. 그 사람 책상에 있는 거 보고 큰일일수록. 그래서 꼭 어디를 가시라고요? 현장. 현장에 답이 있다. 뭐라고요?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답이 있다. 이렇게 답이 있다. 연애하시려고 하는 분들 질문도 많던데 그러면 연애도 꼭 현장을 가보세요. 연애의 현장은 뭘까요? 당신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당신한테 영향을 준 영화나 음악이 있냐?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당신이 구독한 유튜버는 누구냐? 당신이 인스타그램 팔로잉한 여자들은 누구냐?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다 레깅스 입고 필라테스 하는 선생님들 팔로잉 한 거냐? 당신 누구 팔로잉 하냐?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 누구냐? 그게 현장이라고요. 전화가 현장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문자가 현장이 아니라 그러면 직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 직장 가고 싶어요. 그러면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거기 일한 선배들, 현역 일한 사람, 은퇴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다 했는데도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 피싱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 대한민국에 우리 모두가 건강해져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